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은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의 핵심이었어요. 네. 외신에서는 어떻게 봤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Powell tells Congress the Fed is strongly committed on inflation, knows recession is a possibility. 이번에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멘트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문제와 고통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도구와 해결책 또한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한 한편에 경제 환경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상당히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줬습니다. 그 근거로는 견조한 고용시장 그리고 견조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지수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했었는데 결국에는 약간의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된 게 이런 발언에 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지만 거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에 관련된 발언이었는데요.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을 이뤄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 파월 연준의 멘트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타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연착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잡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앞서 살펴봤다시피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확실하고 또 현재 경제 상황에서 연착륙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인 2%까지 내려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신속한 금리 인상은 수요를 진정시키고 또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멘트였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과 또 고용시장의 불안정성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경제가 맞이하게 될 경기 침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고의 멘트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파월 의장이 금리를 계속 올렸을 경우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도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연착륙일지 경착륙일지 이 부분의 속도가 상당히 좀 또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연착륙조차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에 핵심적인 영향을 좀 주었던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유가 쪽이잖아요. 네. 근데 유가를 좀 흔든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Biden calls on Congress to suspend the gas tax. Here's what that means for prices at the pump.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드라이빙 시즌을 고려해서 연방 유류세를 3개월 동안 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올 여름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유류세를 면제해달라고 말을 한 건데요. 올 여름이 미국에서는 드라이빙 시즌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운전을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바이든은 아울러서 각 주 역시 유류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거나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유류세는 연방 세금 말고도 미국의 각 주 정부들이 물리는 세금도 따로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성명에서 유류세 한시 중단으로 미국인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충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숨을 돌릴 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도 약간 좀 정말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을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왔는데요. 우선 패트릭 드한 가스버디의 분석가의 멘트는 이번 조치가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는데요. 법안이 효과적이고 또 도매 물가가 안정적일 경우에는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석유 제품의 도매 가격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느끼게 될 이런 체감 정책 효과는 달라질 것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게 실제로 효과적일지 그리고 도매 물가가 안정적일지 이 부분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절차로 보일 것 같지는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법안 심사를 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전문가들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경우 당장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춰줄 수는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를 부추겨서 안 그래도 팍팍한 수급 현황을 다시 한번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 이걸 잡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잡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시각의 외신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볼게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그만해줘야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좀 확대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거의 시작이 됐는데 오늘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Moscow and NATO could be about to clash over Russia's European exclave Kaliningrad. 네, 이번에 러시아와 나토 그리고 유럽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됐습니다. 바로 기사 살펴보시죠.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발트해 주변국들로까지 번지면서 군사적인 충돌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리투아니아라는 자국을 거쳐서 러시아의 역외 영토로 가는 이 철도 화물에 이어서 자동차 화물에까지 운송 제한 조치가 걸리게 되면서 이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에서는 이 러시아 헬기가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토 회원국 그리고 발트해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까지 러시아에 경고장을 보내게 된 건데요. 이번에 이 리투아니아가 대러 제재 수위를 높이게 되면서 러시아 쪽에서도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그리고 발트 3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재 조치가 걸리고 또 갈등이 심각하게 되면서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서 미국까지 나토와 이렇게 동맹 관계에 있다 보니까 미국까지 나서게 되면서 이런 서양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간의 갈등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군사적인 충돌이 좀 커지지 않아야 될 텐데 어디까지 좀 번지게 될지 이 부분을 외신을 통해서도 저희도 계속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